네, 글로벌 투자은행은 코스피의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 입장에선 2,500선이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어디로 바라봐야 되고 하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매도.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 연장이 사실상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데요. 그렇죠. 증시에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공매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업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9월 15일 날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또 6개월 연장이 된다면 주가 하락에 관련된 그런 요소 내지는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채널들이 다시 또 6개월 동안 이제 막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거든요. 네. 너튜브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파산 행렬, 증시 거품 경고, 폭락 가능성, 조정은 언제든지 온다. 이런 뭐 대폭락 징조들을 계속해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유동성 때문에 많이 네. 오르긴 했는데 한쪽에서는 왜 자꾸 이쪽을 바라보자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양쪽의 주장,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주가에 버블이 낄 가능성이 상당히 오히려 더 높아진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주가에 버블이 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조금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양쪽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왔던 거죠. 물론 이제 해외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공매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있고요. 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었죠. 반대로 이탈리아나 혹은 이제 유럽, 그리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대부분 지난 5월 18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거는 6월 19일이었죠. 대만 쪽에서 이미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었고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에서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가 폭락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후에 대규모 주가 폭락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잠깐의 조정이 있은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가가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 시장 유동성이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 폭락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해제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그렇게 큰 폭락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공통된 그런 이제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주가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대규모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주장도 꽤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 연장을 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 반대로 지금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해외 국가에서도 주가 폭락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주가 과열을 일정 부분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 이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왔던 것이 사실인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이제 여론들
오히려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마 6개월 정도 더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에 대한 답으로 복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요, 박사님,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감은 확실히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내지는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점점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세로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3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400포인트를 넘어갔죠. 근데 지난 1월 22일 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전 고점을 살펴보면 2,26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고점인 2,260포인트를 이미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살펴봐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50포인트 이상 내지는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기업 실적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기업 실적이 위축되어 있고 경기도 지금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1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6개월, 현재부터 6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상황을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주가 과열의 초기 국면 내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그런 국면까지 진입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서 이걸 두고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품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래도 추석이나 아니면 하반기쯤 해가지고 뭐 추워질 때 증시가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심화되는 시기가 조정기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팬데믹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이 발생하는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차 팬데믹이 언제 정점을 이루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이제 400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2월에 관찰되었던 900명 내지는 900명을 넘어서 1000명 이렇게 넘어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 2차 확산기가 완전히 이제 현실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이 주가 조정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9월이냐 8월이냐 혹은 10월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기가 언제 정점을 찌를까, 정점에 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코로나가 재확산기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시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가 재조정에 관련된 주가 조정기가 언제 올 것이냐, 코로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그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주가가 조정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몇 월이 될까 예측을 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나 대거 확산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증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BBIG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뭐 바이오, 그렇습니다. 배터리 네네. 관련해가지고
이 BBIG 관련 종목으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에. 일단 BBIG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결국은 주가는 조정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가 조정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주가 조정기의 하락폭은 10%에서 15%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200포인트에서 350포인트까지 정도의 그런 주가 조정 폭이 통상적인 재조정기에 나타났던 주가 하락폭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주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3월 달과 같은 그런 대규모 주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기 위축 내지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전략들을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된다면 주가는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평가를 해볼 때 주가가 조정기를 거친 이후에는 재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가가 이제 조정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만약에 진짜로 조정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주가 하락의 폭이 3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조정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정 장세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 네, 가치 주냐, 언택트 주냐? 가치 주냐, 언택트 주냐? 당연히 언택트주의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결국은 이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주가라는 것이 사실 현재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의 어떠한 성장, 미래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크게 반영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쪽에서 주가 회복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거고요. 비대면 방식,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지배력,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잠재적인 성장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BIG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는 이후에도 주가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기 이후 전략을 여쭤봤더니 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 산업으로 비대면,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한 1분 정도 남아서 전략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방어적인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략이라 함은 현금화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공격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한 타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를 일진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조금 더 현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방어적인 종목들의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 금의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해서 내가 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순서가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만약에 주식 조정이 오면은 가치주보다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명대 DNA의 황세훈
백원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